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행동주의에서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더욱더 증가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테마 키워드로 잡은 것은 바로 차별 강화입니다. 저는 이 강의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강의는 안 듣고 넘어가셨어도 이 차별 강화에 대한 강의는 제가 그 어떤 강사분들보다 여러분께도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차별 강화가 어렵진 않아요. 다 알고는 계세요. 특정한 자극에만 강화를 주어서 원하는 행동으로 이끌어간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그렇게 단순한 상황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를 한번 보자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행동. 근데 이 바람직한 행동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행동을 조금은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문제 상황. 예를 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특정 학생이 자기 혼자만 계속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된 행동을 아예 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행동들이,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적절한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 상황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교사가 실시할 수 있는 차별 강화가 무엇이 있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상황을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자, 바람직한 행동을 너무 많이 보였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차별 강화. 또 두 번째, 그게 아니라 또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또 차별 강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 행동 빈도수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가에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죠. 누가 봐도 문제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습자에게 교사가 실시할 수 있는 차별 강화는 또 무엇이 있을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차별 강화가. 예를 들면 아까 이거는 문제 행동을 하는 거랑 비슷한데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교사가 얘기를 했어요. 떠드는 거 문제 행동이 맞아요. 문제 행동 좀 세분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가 이 학생이 안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안 하고 좀 상황에서 적절하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엔 이 학생의 빈도수를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항상 자기가 손 안 들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10번 했으니까 10번 막 하니까 한 번에 팍 줄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8번만 이렇게 했을 때 강화물을 제공했어요. 그 학습자에게. 8번 했다는 건 문제 행동을 보이긴 했지만 그 학생의 문제 행동의 빈도수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문제 행동의 빈도수는 줄어들면서 손을 들면서 말하는 횟수는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때 0이었겠죠? 이때 2회로 증가했어요. 이때 강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쭉 지켜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6번을 하는 거예요. 6번을 하기도 하고 7번을 하기도 하고 8번을 하기도 하겠죠. 문제 행동을 하는 게.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8번을 했을 때도 강화를 제공했지만 이제 6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6번이 됐을 때만 강화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문제 행동 6번을 줄어들고 바람직한 행동이 4번으로 증가했겠죠. 이때만 강화물을 제공해주고 이때는 8번 때는 제공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8번 했다가 처음에 6번 때 이제 6번 때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네 번의 빈도수만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4번까지만 했을 때만 차별 강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차별 강화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강화가 그냥 단순히 특정 빈도수를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서 특정 빈도수를 줄여나가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직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 행동을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차별 강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저반응 비율 차별 강화라 그럽니다. 저반응 비율 차별 강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조금씩 증가시켜 나가는 방법들, 그것을 바로 상반 행동 대처 강화와 혹은 대처 행동 차별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차별 강화에는 이거 외에도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 가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의 질문에 너무 혼자 빨리 반응을 보여서 다른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학생이 있다. 대답할 기회가 없어지게 한다. 이런 학생들의 어떤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차별 강화의 어떤 전략을 교사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간접적으로 저 반응 비율 차별 강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던지지 않고 무작위로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린 학생이 있다. 이 학생에게 쓰레기통에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과 행동에 상반되는 올바른 행동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차별 강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혹은 이 아동에 대해서 상반 행동 차별 강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강의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이 강의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별 강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특정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 행동 중에서 하나만 골라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상황이 너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차별 강화의 종류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학자들별로 저반응 비율 차별 강화, 상반 행동 차별 강화, 대처 행동 차별 강화, 혹은 대한 행동 차별 강화, 이외에도 고비율 차별 강화 등 엄청 차별 강화의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특정 자극이 있을 때 하는 행동만을 강화하고 다른 자극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은 강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반응 행동이 A라는 자극에 대해서 일어날 때는 일관성 있게 강화하고 B나 C 등 다른 자극에 의해서 일어날 때는 일관되게 강하지 않으면 자극 상황은 어떤 행동을 하면 강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즉 차별 강화는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차별 강화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는 강화물을 제공하고 특정한 반응을 보이는 그 자극에 대해서는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강화물을 제공하는 그거에서만 아이가 반응하게 된다는 게 바로 차별 강화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강의에서 저와 함께 저반응 비율 차별 강화와 상반행동 차별 강화, DRI 그리고 대처행동 차별 강화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